시간표 시력 발생식인데 아마 이것은 여기에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왜 없을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아마 이게 저기에서 나오나 봐요. 저 어디죠? 거기 채권법 있죠. 채권법에 보면 청약과 승낙 부분에서 나오나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없으니까 이런 봐봐요. 그냥 들으라고요. 필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강의 노트가 다음 주에 채권법 있잖아요. 나오면 거기 부분에 청약과 승낙에 보면 거기에 나와요. 원래 111조, 112조, 113조가 여기서는 민법 총칙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디에서 의미가 있냐? 그것이 채권법에서 청약과 승낙을 할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조문은 원래는 여기에 있는 것인데 강의는 제가요 채권법에서 한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강의 노트에는 채권법에서 있으니까 그냥요 지금은 강의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뭐냐면 우리가요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쓰고 편지를 붙이죠. 붙이고 편지를요 받고 그다음에 편지를요 읽죠. 이런 과정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편지를 쓰는 것을 우리는 뭐냐 이것을 표백주의다 이렇게 표백주의. 옥시크린이죠. 표백주의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 편지를 붙이죠. 붙이는 것을 뭐란다 이것을 발신주의 또는 발송주의 똑같아요. 그다음에 받죠. 받는 것을 뭐란다 도달주의라고 얘기하고요. 편지를 읽죠. 읽는 것을 요지주의 이렇게. 그래서 일본 말로 여러분요 뭐 이해했습니까 이런 말 물어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하이 뭐 요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요시 똑같은 말이죠. 알겠죠? 뭐 이쑤시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 나도요. 알겠죠? 여기는 도달이죠. 여기는 발신이죠. 여기는 표백이죠. 그래서 표백주의는 뭐냐면 상대방이 없는 경우죠. 상대방이 없다. 이것을 뭐냐 유언서. 그래서 유언서 같은 것은 표백주의죠. 글씨가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도달주의는요. 이건 도달주의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발신주의가 이것은 예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뭐냐 상대방이 있는 경우죠.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발신주의가 예외가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 우리는요 어느 것이 발신주의인가 이게 시험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봐봐. 도달주의의 예외가 아닌 것은 이렇게. 그럼 발신주의가 아닌 것은 이 말이죠. 그럼 뭐냐 다음 중에서 발신주의인 것은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도달주의의 예외가 다른 말로 뭐다 발신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 발신주의인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도달주의의 예외인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요지주의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도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이에요. 지배권의 범위 내, 지배권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 범위 내. 그 다음에 뭐냐?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 요지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좀 이따 이제 시험에 보면은 시험 지문에서는 이것과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해.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하고 두 가지로 표현이 되니까 이걸 먼저 설명하고 둘 따로 설명하기보다는 문제 지문에서 또 설명할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요 지배권의 범위 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 있는 것을 얘기해. 그러면 도달로 봐. 우리 집 우편함에. 그런데요. 만약에 아파트 경비가요, 우편함에다 편지를 쫙 꽂아놓은 거 있죠. 우리 단독주택 우편함 말고, 그런 경우는 그건 도달로 보지 않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범위 내에 들어온다니까, 현실적으로 뭐 할 필요가 없어? 수령할 필요가 없어.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지할 수 있는이죠.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내용을 말 필요가 없다? 내용을 알 필요가 없어요. 내용을 알 필요 없어. 내용을 알아버리면 요지주의가 돼. 요지할 수 있으면 돼. 요지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도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먼저 이렇게. 그러면 어느 것이 도달이고 어느 것이 도달 아닌가? 첫 번째는요. 뭐냐면 보통 우편 있죠? 보통 우편은 도달로 본다 안 본다? 안 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신문 광고 있죠? 신문 광고도 도달로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어떤 걸 또 도달로 보지 않느냐? 동업자 사무소 있죠?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신원이 불분명, 신원 불상자한테는 뭐냐면, 신원이 누군지 모른다 이 말이죠?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한테 편지를 갖다 줘서 도달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동업하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사무소에 갔더니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누구누구 아냐? 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한테 편지를 줘서 대신 전달해달라고. 그런데 편지가 전달이 안 됐다고 나는 못 받았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소송이 됐겠죠? 우체부가 가가지고 얘기를 하죠.
아무튼 이 사람들 중에 누구다 줬는지 자기도 누구한테 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준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준지는 모르죠. 그런 경우는 도달로 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집이 이렇게 2층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을이고요. 여기는요 임대인 갑이에요. 임대인이 1층에 살아요. 그런데 을이 금한테 보증금을 기간이 끝났으니까 보증금은 달라고 했더니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을이요 보증금을 병한테 채권 양도를 해요. 보증금을 양도를 했거든요. 양도했으니까 채권을 양도했다고 갑한테 통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통지를 했어. 통지를 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2층에서 쭉 보니까 우체부가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내려갔더니 이 임대인이에요. 가사도우미가 편지를 받은 거예요. 편지를. 그러니까 지배권의 범위 아니죠. 가사도우미. 가족도 다 포함하니까. 가사도우미가 받아도 다 도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 너 내가 니네 주인한테 편지 보낸 거 받았어?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보낸 거니까 이리 줘. 다시 빼앗아서 가버렸어. 다시 빼앗았다 이 말이에요. 빼앗았다. 알겠죠? 빼앗아 갔다. 빼앗아 갔어. 그래서 빼앗아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도달이다 아니다? 아니죠. 왜요? 이 사람은 나중에 퇴근해가지고 요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것은 도달로 보지 아니한 것이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 우린 또 도달로 보지 않는 건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등기 우편은 도달이거든요. 그런데 등기 우편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요.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요. 거기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거. 주민등록만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만. 이런 경우는 도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하고 민법상의 주소지는 전혀 달라요. 알겠죠? 제가요 서초구청하고요 주민등록 전입신고 때문에 소송을 했거든요. 뭐 당연히 이기죠. 왜냐면 주민등록법상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으면 무조건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지금 요즘 현재 서울시에만 구룡마을 하잖아요. 그 구룡마을 거기가 이제 마지막 서울에서 이제 남아있는 개발지인데요. 거기 구룡마을이 거기가 비닐촌에 뭐라고 하지 그거보다? 비닐촌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건 뭐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데 어느 분이 거기서 30년 동안 살다가 자기 개발된다 해서 계속 개발이 안 되니까 한 7, 8년 전에 우리한테 그걸 2,500에 사라는 거야. 2,500만 원에. 그럼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못 사게 계속했죠. 그걸 비닐하우스 사가지고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 사람이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를 못 가니까 돈이 있어야 이사를 가는데 뭐 이사를 못 가니까 아는 사람은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살아가는데 나중에 개발된다니까 하나 사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왜 남을 도와주는데 2,500이라서 쏟냐 하지 마라.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샀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하고 이렇게 쭉 샀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머니가 이제 거기다가 뭘 하지 않았냐면 전입신고를 안 해놨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갑자기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 공고가 돼가지고 아마 올해 아닌가 이때 이제 개발이 되죠. 개발이 되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한테 뭘 주냐면 서울시에서 거기가 전체 개발하는데 한 3년 6개월 정도 걸린대요. 그럼 그 동안에 무상으로 살 수 있는 임대 주택 있죠. 이것을 거기 구룡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그냥 모든 게 무상이야. 거기 들어가는 가구 모든 거 다. 냉장고니 모든 거 다 공짜로 해가지고 가서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다는 거예요. 내가요, 엄청나게요, 할 말이 없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어머니가 거기서 안 살았더니 이쪽 그쪽 그 조합에서 이 사람은 거기서 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서초구에서 뭘 안 봐주냐? 전입신고를 안 봐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사람들 나가가지고 실제 가가지고 실제 거주하냐 아니냐 확인을 해가지고 그때 조사해가지고 확인된 사람까지만 보호되고 그 다음에 어느 사람 보호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우리는 거기 안 살았다고 사람들이 증언을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그러면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송을 했죠. 소송했는데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강의하니까 못하니까 해달라 했더니 변호사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호사법에 주민등록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이것은 특수지역이라. 특수지역은 너가 말하는 특수지역이 왜 그게 특수지역이에요? 무슨 기가 뒤에 달린 사람이 사는데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됐다고. 그래서 내가 행정심판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행정심판을 했죠. 행정심판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교회에 있는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좀 하라고. 그랬더니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어디가 있냐고 좀 하라고. 왜 안 되냐고. 주민등록법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다 써놓고 해놨으니까, 그럼 너가 그럼 100만 원 받고 좀 해달라고. 오라가면 좀 가라고, 바로 옆이니까. 법원이 바로 옆이니까 가서 좀 가서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나중에 법원에서 대가 안 해주는 거. 왜? 이 한 사람을 해주면은 다른 사람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 그래서 계속 재판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8개월 정도 흘렀어요. 재판부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재판부 바뀌면 이쪽에서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법원 게시판에다가 올렸죠. 무슨 재판이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나 하는데 8개월씩 걸리는 재판이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재판부에 적고, 그 다음에 그 재판 번호, 사건 번호하고 재판부 배당하고 바뀐 순서를 쭉 해가지고 적었죠. 이게 왜 그러는 건지 나는 알고 싶다. 그랬더니 바로 그냥 기일이 잡혔어요. 기일이 잡혀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승소했죠. 당연히 승소하지. 왜?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있으면 해주게 돼 있다니까요. 실사 판단은 그건 나중에 문제죠. 전입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게 주민등록법이에요. 30일 이상만 거주하면. 아무 말도 없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인 경우는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하라고 해놓고 했더니 안 받아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했어. 했는데 서초구에서 또다시요. 뭐를 했냐면 다시 또 항소를 했어, 이 새끼들이요. 항소해가지고 또 붙었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이제는요, 항소하니까 자기가 해줄 테니까 돈 달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내가,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이게 하필이면 강의만 한참 할 때 8월 달이에요, 그때가요. 그래서 알았으니까 그러면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신고 끝나면 300만에서 350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 비용으로. 패소하니까. 알죠? 그래서 처음에 100만 원 줬잖아요. 그럼 250이 내가 남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원래는 350, 700인지 알았더니 600이 나왔더라고요. 600 나온 것 중에서 그 사람 100주고 200 주고, 그래서 신급 200주고 100 주고 300 주고 300은 받았죠. 다시 받았으니까 돈 안 들이고 그냥 한 거죠. 그냥 변호사 비용하고 남은 이런 요즘은 소송 잘못하면 큰일 나. 상대방 패소한 거 비용 다 지불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350씩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300에서 600이 나왔어요. 1심, 2심에서. 그래가지고 좀 있으니까 서초구에 전화 왔어. 빨리 오셔가지고 전입신고하지 뭐 하시냐고. 알겠죠? 왜? 상대 패소했으니까요. 그래서 패소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아마 곧 거주, 이주 시키는데 이제 아마 뭐가 결정이 안 되냐면 이 사람들한테 뭐를 줄 것인가가 아마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구 임대주택으로 줄 것인가. 거기 이제 주택을 지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를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분양도 허용할 것인가. 이게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사람들이 뭐냐면 25평이라도 괜찮으니까 공짜로 달라, 그냥 아파트를. 그쪽 사람들 모임은 그냥 여러분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이판사판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어느 정도냐면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려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서초구청에다 바로 안 치워가가지고요. 이 사람들이요. 쓰레기를 경기에다 싣고 가가지고 서초구청 마당에다 다 뿌려버렸어요. 이 사람들이요. 알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서초구청에서요. 제일 먼저 새벽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여기서부터. 싹 쓸어가요. 싹. 이 사람들은 뭐 쓰레기 봉투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갖다가 공동으로 버리는 데다 버려놓으면 싹 채가요. 알죠? 대신 물값만 내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렇게 되어 있죠. 상당히요. 그래서 이제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가지고요. 지금부터 이제 곧 이주대책이 발생이 되죠. 이게 바로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죠? 며칠 이상, 30일 이상.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내가 거주한다 필요 없어. 30일 이상 거주하면 거기 해야 돼. 그런데 우리 민법상의 주소는 뭐냐? 우리 민법상의 주소는 그게 주소가 아니에요. 우리 민법상의 주소는 뭐냐? 생활의 근거가 돼야 돼. 생활의 근거. 내가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 지금 학원에 가지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1년 동안 쭉 이렇게 갈까? 여러분 학원이 여러분의 생활의 근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이 주소지고 학원이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야간에 또 알바하는 사람들 있지, 알바? 그럼 3시간씩 계속 알바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또 생활의 근거가 될 수 있죠. 주소지가 3곳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뭐라고 돼 있냐? 주소지는 2곳 이상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우리 민법에. 그럼 우리 민법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는 한 군데죠. 그런데 우리 민법상의 주소지는 2곳 이상을 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요, 주소지가 어디에 물어보죠? 그러면 주소지 얘기하면 주민등록 주소지라고 꼭 얘기하죠.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지, 우리가 사법상의 거래에 있어서 주소지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 주소지니까 학원이 여러분의 주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도달로 번다, 안 번다? 안 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도달로 버는 것은 뭐냐? 도달로 버는 것 첫 번째요, 내용 증명이요. 내용 증명 우편이에요. 내용 증명 우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등기 우편이요. 이런 것은 반송이 되지 않았다. 반송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뭐로 본다?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내용 증명 우편 이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다. 수령을 거절하죠. 수령을 거절. 그래도 뭐로 본다? 도달로 보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해. 자기한테 딱 보니까요, 자기한테 온 독촉장이에요. 버리고 달려갔다. 달려가면 땀나. 알겠죠? 이미 뭐다? 이미 도달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냥 달려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잘못하면 돌불에 걸리면 넘어질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도달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다. 그것을 도달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어느 것이 도달이고 어느 것이 도달이 아니고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봤죠? 그럼 이건 이제 봤으면 우리는요, 격지자죠. 격지자간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대화자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격지자간은 뭐냐? 청약이죠. 청약은 뭐라고 한다? 도달주의라고 얘기하고요. 대화자간은요, 청약하고 승낙이요, 둘 다 뭐라고 한다? 그것을 도달주의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요, 승낙 있죠? 격지자간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뭐라 한다? 그것을 발신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원칙을 암기한다. 예외를 암기한다. 예외. 그래서 승낙을 암기해야 된다. 그것도 대화자 간의 승낙, 그러면 도달이에요. 반드시요, 격지자 간의 승낙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반드시. 알겠죠? 정답으로 가장 많이. 다음 중에서 도달주의가 아닌 것은, 도달주의인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도달주의, 발신주의인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뭐라냐? 격지자 간에 있어서 청약에 대한 승낙이 발신주의죠. 그런데 뭐라고 바꾸냐? 대화자 간에 있어서 청약에 대한 승낙, 그러면 뭐라고 한다? 도달주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격지자 간 청약에 대한 승낙이다. 그러면 격지자는 뭐고 대화자는 뭐냐? 미국하고 한국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있죠? 미국과 한국을 격지자라고, 격지다, 격지 떨어져 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낸다? 격지자 간이에요.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전화한다? 대화자 간이에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지금 뭘 한다? 내 강의 소리가 들리죠? 대화자예요. 그런데 저 실장한테요, 내가 뭘 얘기한다? 그러면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죠? 그러면 똑같은 건물 안에 있어도 격지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자냐 격지자냐 하는 것은 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거리상의 개념이 아니고 시간상이다. 지금 당장 말하고 듣느냐? 대화자. 그렇지 못하느냐? 격지자.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아무 말이 없으면 격지자로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청약이다 승낙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럴 때는 격지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갑이요. 여기 을하고 있으면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하죠. 청약. 그럼 청약은 무슨 주의다? 청약은 무슨 주의? 도달주의죠. 그래서 청약을 2월 1일 편지를 발송을 하죠. 발송을 하면 청약이 아니에요. 뭐를 해야 청약이다? 도달이야.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2월 10날 도달을 하죠. 도달하면 이제서야 이것을 뭐란다? 청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청약. 도달하면 청약을 뭐하지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청약은 처리하지 못해요. 알겠죠? 처리를 못한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 처리 못하냐? 만약 이 사람이 갑이 을한테 뭐냐? 내 편지가 당신한테 도달하면 5일 이내에 승낙을 해달라. 그러면 2월 15일까지 이렇게요. 기간을 정하죠. 15일까지 철회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란다? 청약의 비철회성이다. 청약의 구속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2월 15일이 지나죠? 그러면 청약은 자동 소멸하는 것이에요. 청약은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요. 2월 1일부터 여기요. 2월 1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죠? 청약을요, 갑이 청약을 발송하고 청약이 을한테 도달하기 전까지. 언제죠? 여기요? 2월 5일 날요. 2월 5일 날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했거나, 갑이라는 사람이 뭘 했거나, 사망했거나, 갑이요, 제한 능력자가 된다. 제한 능력자. 만약에, 여러분요, 처음에는 성년이었는데 가가지고 미성년자가 된다.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라는 것은 뭐다? 성년이 미성년인데 그건 아니죠. 멀쩡했던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 멀쩡한 사람이 피한정 후견이 됐다 이 말이죠. 점토에 부딪혀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지 성년이 미성년자가 됐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한능력자 누구는 빠져? 미성년자는 빠지죠 당연히. 이렇게 됐다. 그래도 의사표시의 111조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무슨 말이냐? 봐봐.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청약은 도달주의죠. 의사표시를 발송할 때 청약이 아니고 도달해야 청약이라고.
그러면 도달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죠. 그러니까 아직 의사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죽었어?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도달했어? 그러면 그때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죠? 그러면 그 의사표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면 돼? 상속인이 책임을 지면 되죠. 피성년 후견이다.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성년 후견인, 법정 대리인이 책임지면 되죠. 그러니까 봐봐요. 편지가 발송하고 도달하기 전에, 청약은 도달주의인데 도달하기 전에 갑이 사망했다? 아무런 영향이 없죠. 의사표시는 그대로 유효해요. 그래가지고 의사표시는 편지는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편지가 도달하죠? 도달하면 우리는 도달주의니까 청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의 효력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은 죽어도 괜찮다 이 말이죠.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112조는요, 이번에는 상대방이죠. 이 상대방이요, 이 사람을 의사표시자죠, 의사표시자. 희한하게 111조에서는 이 사람을요, 표의자라고 하지 않고 의사표시자라고 얘기해. 여기는요, 누구죠? 상대방이죠? 이 편지가요, 이 을한테 도달할 때 상대방이 편지가 도달할 때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야. 제한 능력자. 도달할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다 또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유의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뭐냐? 수령 무능력자예요. 수령 무능력자라고 하는 것은 편지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편지를요. 미성년자니까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요, 갑은 을한테 그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 효력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의사표시로서 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도달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그런데요, 을이 스스로 갑에게 도달을 주장할 수는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의 법정 대리인요, 을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경우 도달을 알았다. 그럼 언제부터요? 안 때부터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안 때부터 도달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언제부터? 안 때부터. 도달을 만 때부터, 안 경우 안 때부터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안 때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달을 안 때부터 주장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안 때부터.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효로 주장 못하지만 을은 갑에게 주장할 수 있어. 을의 법정대리 도달하면 도달한 때가 아니고 도달을 안 때부터 도달을 주장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말이 아주 중요해. 법정대리는 안 때부터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111조, 112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러면, 공시송달이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이러면 소멸시효라는 말 기억나죠? 내가 돈을 빌려줬어? 돈을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돈을 못 받죠. 그러면 10년이 지나기 전에 내가요, 뭘 해야 되냐? 돈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인정을 해야지만이 소멸시효가 또 중단이 돼. 9년 6개월이다. 돈을 못 받았어? 근데 길거리 가다 친구를 만났어? 너 돈 갚어. 각서 써. 각서 쓰죠? 그럼 그때부터 또 10년을 내야 돼. 알겠죠? 그걸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단이 되면 내 입장에서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한데, 지금 9년 6개월 동안 돈을 못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어. 어디서 사는지. 어디서 사는지 알아야지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중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사는지 모르죠? 그때 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뭐냐?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과실 없이예요.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과실 없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과실 없이. 알겠죠? 그럴 때는 뭐냐? 국내에서는 몇 주간? 2주간이니 15일 아니에요. 국외에서는 몇 개월? 2개월, 이렇게 2개월이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를 해. 이것을 뭐란다? 공시송달이라고 하는데, 공시송달은요, 원칙적으로는 민사집행 보면 뭐냐면, 그것은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런데 대법원 규칙에 보면 법원 게시판에 게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간신문이라든가 공보, 서울신문이죠. 관보라든가 또는 전자통신매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다 뭐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을 할 수가 있고,
동시송달의 경우는요, 첫 번째 공시송달은 첫 번째, 동일한 당사자에 대한 첫 번째 공시송달은 2주간이 지나야 되죠?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 공시송달은요, 두 번째 공시송달 한다는 것은 처음에도 그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는 그 다음날 도달한 것으로 봐버려요. 그 다음날. 두 번째부터는. 첫 번째, 똑같은 사람한테 공시송달을 했는데 어디서 사는지 몰라가지고,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사람한테 공시송달을 했죠? 그러면 2주간이 지나야 돼요. 그런데요, 똑같은 사람한테 또 한 두 달 있다가 또 공시송달 할 일이 생겼어? 동일한 사람한테 공시송달을 하죠? 그럴 때는 그 다음날 도달한 걸 봐버려요. 어차피 어디가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공시송달인데, 여기서 공시송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과실 없이다. 그걸 113조예요. 저게 113조. 그래서 111조, 112조, 113조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이제 뭐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70번 문제 한번 보셔요. 자, 70번 1번.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여기 봐봐, 여기 뭐라 놨어? 발송한 후 사망이죠? 사망하여도 청약의 효력에 줄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줄거 써 이퀄 도달하면 효력 발생 이 말이에요.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자, 2번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줄거, 그 다음에 수령을 거절, 정당한 사유 없이 줄거, 수령을 거절. 그러면 한다.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줄거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도달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봐봐.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여기요. 여기 원래는 여기 이해를 할 때는 지배권의 범위 내에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도달인데, 문제에서 보면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다르게 표현한다는 말이 뭐냐? 바로 지금 이것을 얘기를 해. 지금 뭐죠?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렇게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알았다가 아니죠?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 지배권의 범위 내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도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3번.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 내용 증명 우편 줄거, 반송되지 않았다 줄거. 그럼 맨 끝에 뭐한 거 본다? 도달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4번.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뭐라고?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다.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그렇게 돼 있나요? 이런 봐봐. 이런 말이 어려워. 이런 말이. 여기 보면 뭐죠? 여기는 지금 의사표시자 갑이죠. 갑이 편지를 발송하고 도달하기 전에 사망해도 아무런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법정 대리인이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방, 편지가 도달할 때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상대방을 물어봐요? 갑을 물어봐요? 갑을 물어보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 뭐라고 나왔죠?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다. 그래도 여기는 의사표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편지가 도달하면 도달한 것을 본다.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의사표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른 말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도달하면. 그런데 뭐가 헷갈리냐? 법정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기 전 그건 쓸데없는 소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필요가 없다. 알겠죠? 필요가 없는 말이다. 그 말은 상대방한테 해당하는 말이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어려운 말이에요. 자, 그럼 5번은요.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 우편 줄 것이고, 도착했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죠?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2번하고 5번은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이렇게. 4번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 오래 나왔지만, 자, 71번은요. 틀린 것은 1번. 과실 없이, 상대방의 과실 없이, 아주 중요하죠.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하여 의사표시 효력을 말 수 있다. 발생시킬 수 있다. 공시송달. 알겠죠? 과실 없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 2번.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다.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맞죠? 3번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의사표시를 말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있다. 도달하기 전 줄거 명 끝에 철회할 수 있다. 왜요? 여기 보면 봐봐. 도달하면 철회를 못하죠. 그러니까 도달하기 전에 말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4번 우편물이 등기 우편 줄거 등기 우편 그러면요 바로 밑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알죠?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경우는 추정할 수 없죠. 어느 경우 추정 못해? 등기 우편이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고 뭐만 되어 있다? 주민등록 신고만 되어 있을 때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 전입 신고만 되어 있을 때는 도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런 말이죠. 자 5번 내용증명 우편 내용증명 맨 끝에 뭐 되었다? 두 번째 줄 송달되었다 이렇게 송달되었다 이렇게 지금 몇 번이다? 4번 몇 번? 이러면 3번은요 도달하기 전에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4번은요 등기 우편이죠. 그러니까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72번은요 발신주의가 적용 줄고 발신주의로 말하냐 이퀄 도달주의의 예외 이렇게 도달주의의 예외 있죠. 여러분요 격지자라고 돼 있어 대화자라고 돼 있어 격지자 봐봐 격지자에서 승낙이죠. 그러니까 발신이죠. 만약 여기가 격지자가 아니고 뭐면 대화자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 디귿에요 해제권 행사. 그 다음에 5번은요 제3년 계약에 있어서 계약 이익 향수 여부 최고에 대한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에 대한 최고에 대한 수익자의 확답 니은 디귿 니을을 뭐라 하냐 도달주의라고 얘기해요. 도달주의. 알겠죠? 나중에 한번 보면 돼요. 유학점 나오면요. 그래서 기억이다. 그 다음에 73번 정답 1번이죠. 72번은 73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발생이죠. 1번 민법은 무슨 주의? 도달주의. 2번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뭐 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음을 뜻한다.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그럼 내용을 알아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알 수 있는, 알겠죠? 객관적 상태란 말이 무슨 말이다? 지배권의 범위 내 이 말이죠. 자, 2번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도달했죠? 도달하기 전에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청약은 효력이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생긴다 이렇게. 4번 과시 3번 틀렸죠? 과실 없이 그럼 뭐라 한다? 과실 없이 그럼 뭐라 한다? 공시송달 이렇게. 과실 없이 맨 끝에 공시송달이 인정 이렇게. 다 보면 큰일 나. 알겠죠? 5번 보통 우편 맨 끝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보통 우편한테 뭐가 된다? 등기하고 내용 증명 우편. 등기 우편하고 내용 증명 우편은 도달이다. 보통 우편은 도달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정답 몇 번? 3번. 74번. 틀린 것은 의사표시의 수령자가 수령 당시의 제한 능력자, 도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 다르다고 그랬죠? 2번, 상대방이 이유 없이란 뭐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죠? 그래도 뭐로 본다? 도달이다. 3번,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최고를 하죠? 최고에 대한 확답은 무슨지? 거기다 박스에 발신주의 이렇게. 거기다 또 하나 써. 무권대리 상대방이다. 무권대리 밑에다 또 써.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무권대리 밑에다가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최고를 한 경우 최고에 대한 확답도 발신주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 무권대리인. 또 하나 누구? 제한 능력자. 또 하나는 뭐라고? 격지자 간에 있어서 청약에 대한 승낙. 여기 봐봐. 격지자 간에 청약에 대한 승낙은 무슨지? 발신주의.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라고? 두 번째는 제한 능력자. 또 한 가지는 무권 대리인.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서 본인의 확답. 알겠죠? 무슨지? 발신,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말. 알겠죠? 자, 4번. 의사표시가 사고에 의하여 연착이 됐죠? 모든 불이익은 누구한테 진다? 표의자. 의사표시자 줄고 의사표시자, 그것은 표의자에게 불이익이 된다. 알겠죠? 의사표시가 사고에서 연착이 되죠? 불이익은 표의자에게 있다. 표의자. 4번이 틀렸죠. 5번이요. 발신 후 도달 전, 의사표시를 도달 전 줄고 철의 동그라미 철의 유효이다. 거기다가 도달 전이다 써. 도달 후에는 철회 X.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해. 언제 철회한다? 도달 전. 이렇게. 75번. 74번의 정답 몇 번? 4번. 75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2번.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발송한 후죠. 제한 능력자가 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한테 뭐 할 때? 상대방 있는 여기 봐봐. 있는 여기. 상대방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뭐다? 표백주의. 상대방이 있으면요 원칙적으로 무슨지? 도달. 상대방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무슨지? 발신주의. 상대방이 만약에 없다? 무슨지? 표백주의. 알겠죠?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하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도달주의 원칙. 4번. 의사표시자가 줄고 과실 없이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바로 밑에 공시송달 할 수 있다. 5번. 보통우편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도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추정할 수 없다.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76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비진입 표시가 적용이 되고요. 2번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때 뭐가 된다? 무효. 3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4번. 교환계약. 더 이상 뭐 필요 없죠? 교환계약은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가에 대하여 침묵했다. 첫 번째 끝에 묵비했다. 침묵했다를 뭐라고 그래? 묵비. 그래도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기망에 들어간다. 틀렸죠. 5번.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하여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줄고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 말이죠. 왜? 강제로 뺏긴다 이러지. 강제로 뺏긴다. 강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비진이다. 진이 있는이다. 진이 있는이다. 그래서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진이 있는 의사 표시이다. 이렇게. 정답 몇 번? 4번. 자, 다음에 77번이요. 옳은 것은 이렇게 됐죠. 1번. 법률행위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줄고 의사 결정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박탈이란 말이다. 무슨 말을 써야 돼? 극심. 이렇게. 2번. 법령상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자 줄고 쉽게 알 수 있었던 자 이퀄 중대한 과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아파트 입구에다가 벽돌 공장 짓는다고 땅을 샀다 이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리가 봐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착오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한다 못한다? 못하죠.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샀다 이 말이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맨 끝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틀렸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거기까지만 있다 동그라미하고 취소 X 이 말이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 X 이렇게. 2번 틀렸죠? 자, 3번은요. 비진이 표시에서 진이는 뭐다? 진이 거기다가 표의자의 생각. 어떤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지
알겠죠? 진종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진이는 진종으로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3번 틀렸죠? 4번. 동계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계착오 줄 것이고, 동계착오 취소하기 위해서는 줄고, 그래서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돼야 돼.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돼야 돼. 그런데 맨 끝에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 맨 끝에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하죠. 요하지 않는다. 5번은요, 의사표시의 도달은 상대방이 통기를 현실적으로 수령, OX, X, 여기. 뭘 보죠? 지배권의 범위 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없다. 지배권의 범위, 우편함에 꽂혀 있어도 된다. 퇴근할 때 받아볼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내 손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 그래도 뭐다? 도달이다. 나한테 편지가 왔는데 편지가 내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내 와이프가 받았다. 우리 아이들이 받았다. 그래도 뭐다? 도달이다. 내가 현실적으로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다. 아직은 안 받았죠? 그래도 뭐다? 도달이다.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5번 틀렸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78번. A와 B가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A와 B 사이의 매매 계약이 허위 표시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C가요, A, B 사이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C가 누구죠? 제3자. A, B 사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선이, 그 다음에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성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새로운 동그라미, 이해관계 동그라미. 그러면 C를 뭐라 한다? 선의의 제3자라고 얘기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엄청나게 길게 해놨는데 그냥 이 말이 C는 선의의 제3자예요. 알겠죠? 가봐오라 봐봐. 이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지금 이 말이 A하고 B가 가장 매매를 했다. 거짓말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거짓말 매매를 했다. 그런데 여기요, B가요, 이걸 C한테 팔았는데 C는 누구다? 선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누가 소유자다? C가 소유자다. 그거잖아요, 지금. A는 계약의 무효를 가지고 C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아주 간단한 말을 엄청나게 길게 해놨죠. 왜요? 읽다가 틀리라고. 알겠죠? 자요, 2번은요. A가 제3자 C로부터 제3자로부터 사기를 당했네. 그래가지고 B하고 계약을 체결했네. 그러면요, A는 언제 취소한다? B가 그 사실을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A는 B가 C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의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맞죠? 3번, A, B 사이의 매매계약의 해제와 착오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A가 매매계약을 줄고 적법하게 뭐한 후? 해제한 후, 우리가 착오에서 몇 번 중요하겠죠? 해제한 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해제한 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하여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점인데 맞죠? 4번, A가 대리인 C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대리행위의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그래서 어디 하면 의사의 흠결 혹은 사기 강박은 대리인 C를 기준으로 하고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부지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이 영향을 받을 경우에도 누구를 표준한다? 대리인 C를 기준으로. 대리인 C, A가 아니고. 4번이 틀렸다. 그러니까 대리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에 관한 모든 하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기다 써. 뭐라 쓰냐? 본인의 지시가 있는 경우, 본인의 지시가 있는 경우, 본인의 지시가 있는 경우,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본인의 지시가 있는 경우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 것,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때는 본인이 직접 지시를 한 경우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본인의 지시란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모든 것을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번 A가 타인 C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했죠. A 또는 C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 가나요? 줄거 A와 B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 거기 줄거 의사 동그라미 일치 동그라미 무슨 주의?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대로 흐르겠다? 의사대로. 그래서 일치하는 의사에 따라 딱 거기면 알겠죠? 일치하는 의사에 따라 맨 끝에 확정한다 이런 말이죠. 일치하는 의사에 따라서 뭘 한다? 확정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죠? 일치하는 의사에 따라서 확정을 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의사표시 해석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무슨 질 한다? 의사주의.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여러분 봐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표시를 유효로 본다. 무슨지? 표시주의.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누구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에서.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표시를 무효로 본다. 표시가 무효야. 그럼 무슨지? 의사주의.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알겠죠? 그래서 의사, 효과의사, 내심의 효과의사, 진위. 표시는요? 표시행위, 표시상의 효과의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돼. 알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대리죠? 대리부터는 여러분 오늘 또 대리 한번 배웠지만, 오전 강의할 때요. 대리는 사실 복잡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대리를 배웠으면 그 대리를 가지고 뭐를 해야 되냐? 문제를 일단 풀어봐야 되거든요. 문제는요. 그래서 대리에 관한 문제가 거의 한 30문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대리에 관한 내용을 강의를 듣고 대리에 관한 문제 30문제 정도 풀었는데 대리를 모른다? 그러면요. 세상을 대리로 살 수는 없어. 알겠죠? 우리가 입찰 매수 대리인도 해야 되는데요. 대리를 그럼 못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대리를 보고 강의를 듣고 문제 30문제를 풀면 대리는 다 안다. 알겠죠? 지금 우리가요. 78문제 정도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푼 거 등 정도에서는 여러분 알아야 되고요. 한번 여러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주 안에요. 시험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시험을. 그러니까 언제 시험 보다 그러면 안 나오니까 말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봐버려요. 시험 강의하다가 중간에 볼 거예요. 강의하다가 중간에. 희한하게 사람들이요. 시험 본다고 안 나와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강의하다가 잠깐 쉴게요 하고 시험 봐.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한 10문제 정도 간단히 여러분들 딱 보면 알 수 있겠고, 그리고 문제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정답 그대로 본다고.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공부를 조금 힘들더라도 집에서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보셔요. 왜냐면 어차피 이런 공부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내가 정확히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학원에 다닌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의 강의를 들으려면 내년 8월달 정도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년 8월에 돼야지 배울 것을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그만큼 빨리 가는 거니까 이러면 빨리 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해하고 암기하면 어떻게 하냐? 조금 문제를 빵점할 때 빵점 맞더라도 시험을 한번 쳐봐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요 100문제가 지나기 전에 공부를 해놓는 게 좋을 거예요. 알겠죠? 언제 볼지 모르니까. 그래서 반드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하고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되도록이면 기본적으로 2시간을 하고요 여러분의 상태를 봐가지고 1시간 더 하도록 나중에는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